자, 이번 시간에는 이제 도정법 정비사업입니다. 이 신도시가 이러고 말했으면 지금 이제 재개발입니다. 정비사업은 재개발, 재건축이요. 자, 재개발은 자, 이게 하나의 도시입니다. 하나의 도시. 이게 지금 하나의 도시입니다. 그리고 이제 강의 노트 나왔습니다. 맞죠? 다음 주부터 쓰지 말고 그냥 세상에 공짜로 분명 없다 했으니까 판매할 거니까 사서 보고 듣는 게 좋아요. 쓰는 것보다도. 하나의 도시에서 정비사업 한다. 정비사업. 하나의 도시에서 정비사업 하는데 정비사업에 대한 기본적인 방향의 방향. 우리 도시는 이렇게 정비사업할 것이다. 기본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 만들어요. 정비사업에 대한 방향을 제시하는 이걸 보고 도시주관경 정비기본계획. 도시주관경 정비기본계획 지문이 너무 길어요. 줄여가지고 기본계획이라면 기본계획. 먼저 기본계획을 만들고 기본계획에 적합하게 정비계획을 만들고 정비계획을 만들어서 정비구역을 지정합니다. 정비계획 만들고 정비 지정하는데 무슨 얘기냐 그러면 이런데 정비사업 한다 그러면 정비사업에 대한 방향을 잡아주는데 여기에서 앞으로 여기다 정비사업 할 것이다. 정비사업 하려면 뭘 지정해야 돼요? 정비구역 지정해야 되는데 정비구역 지정은 2단계요. 바로 정비구역 지정한 것이 아니고 앞으로 여기다 정비사업 할 것이다. 할 것이다는 예정이죠. 확정이 안 돼. 예정. 그래서 먼저 뭐 지정하냐? 정비예정구역을 지정을 하고 정비예정구역 지정하고 이제 이 예정구역에다 정비사업을 하려면 뭘 만들어야 돼요? 정비계획을 만들어야 돼요. 정비계획. 그러면 이 예정구역의 정비계획은 언제 만들 거예요? 정비계획의 수립 시기가 이게 여기서 나온다고. 여기에서 기본계획에서 어디다 정비사업 할 것이다 찍어주고 언제쯤에다 정비계획 수립할 것이다. 이게 기본계획에서 나온다고. 이거 언제 할 것이다? 2016년 할 것이다. 그러면 2016년이 됐네. 해야지. 그럼 여기 정비사업 어떻게 할 거예요? 이렇게 할 거예요. 정비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입니다. 몇 세대 할 것이다? 건폐는 얼마고 용도는 얼마고 잡아줘요. 이 구체적인 계획, 이게 뭐예요? 정비계획이에요. 정비계획. 그러면 이제 이 정비구역 지정하고 정비계획을 만들고 구역이 지정되면 이제 정비사업을 하는 자가 누굽니까? 당연히 시행자지. 시행자가 나와서 뭘 만들어야 돼요? 사업계획서 만들어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시행자가 이거를 보고 이제 뭘 만드냐? 사업계획서 만들어요. 사업시행계획서 만듭니다. 사업시행계획서 만들어가지고 승낙받아요. 사업계획서 승낙받는다. 사업계획서를 갖다가 개발법 뭐라고 했어요? 실시계획. 개발법 실시계획. 도정법은 그냥 그대로 씁니다. 사업시행계획. 사업시행계획 승낙받는다. 인가. 그리고 그것이 사업시행 인가고시가 떨어지면 비로소 사업시행 인가고시가 떨어지면 비로소 사업시행. 그래서 사업시행이라고 쓰면 안 되는 거예요. 사업시행이 아니고. 자, 그럼 여기 재개발하는데 누가 있냐? 갑이 있다. 갑이 살고 있다. 갑이 101동 101호 있다. 101동 101호에 산다. 101동 101호에 24평짜리 아파트 가지고 있는 거예요. 공사 끝난 다음에 갑에게 아파트 줄까요? 말까? 이거부터 해야 돼. A한테 땅 줄까요? 말까? A가 뭐라고? 주라. 그러면 줘야지. 줄까 말까? 주라. 그러면 줘야지. 준다. 어디 줄까? 103동 103호 줍니다. 103동 103호 28평짜리를 주기로 했어요. 그러면 갑한테 줄까 말까 물어보면 갑이 주라 말하겠죠? 그러면 뭐라고 우리가? 분양신청이요. 먼저 뭘 받고 분양신청 받고 분양신청 받았으면 토대로 분양계획을 만드는데 얘한테 이렇게 준다. 이게 무슨 계획이요? 분양계획이요. 분양계획을 우리 법은 뭐라고 하냐? 분양계획을 안 그러고 쓰기는 뭐라고 쓴다? 관리처분계획. 쓰기는 관리처분계획 쓰고 관리처분계획 인가고시요. 관리처분계획 인가고시 관리처분계획 쓰고 읽기는 분양계획. 관리처분계획 인가고시가 있으면 이제 관리처분계획 인가가 떨어지면 비로소 갑은 이제 분양 몇 평 받는다? 28평 받는다. 근데 분양이란 말보다는 정확한 입주입니다. 입주.
입주 자격이 확정됐다. 입주 자격이 이런 말은 게요. 분양하고 입주하고는 약간 달라요. 분양권, 입주권, 그 중개사법 가게 되면 그 시험 문제 나옵니다. 분양권인지 입주권인지 약간 다릅니다. 자, 이런 얘기입니다. 여기에 기존에 몇 세대가 있냐? 500세대, 500세대. 500세대가 있다. 500세대를 갖다 철거하고 다시 한다. 다시 해서 몇 세대 건이 예를 들어 한 1200세대 건축한다. 1200세대. 그러면 1200세대인데, 자, 500세대 중에서 자, 분양을 받습니다. 분양 신청 받습니다. 몇 명이 분양 신청했냐? 300세대가 분양 신청했다. 이러면 1200세대 중에서 몇 세대는 300세대는 누구한테? 조합원들한테 가고 나머지 몇 세대 남았어요? 900세대는 일반 분야. 조합원 거, 일반인 거. 조합원은 내가 이 사업은 누가요? 조합이 나요, 나? 내가 내 건물 철거하고 집 다시 지어서 내가 다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합원은 뭐라 하냐? 입주라고 입주. 조합원은 내가 다시 입주한다. 입주권. 그래서 조합원 입장에서 뭐가 있다? 입주권인데 일반인은 나머지 900세대는 어쩐다고 일반인에게 분양한다. 일반인의 분양. 분양을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분양은 시행자가 공개 모집. 자, 우리 아파트 분양합니다. 관심 있으면 들어와라. 공개 모집합니다. 공개 모집. 그러니까 의리. 그래, 나 들어갈래. 의리. 어쩌세요? 신청했어요. 신청하면은 그다음 뭐가 돼요? 당첨이다. 당첨되면은 얘는 입주가 아니라 얘는 분양. 분양권이 있어요, 없어요? 당첨되면 분양권이 있다, 없다? 옛날에 세종시에서 제가 중개를 하는데 처음에 딱 갔더니 실장이 여실장이 있는데 여자 실장이 있는데 그 친구가 도생 이러고 다니니까 도생이 뭔 줄 아세요? 도생. 부산댁 도생. 뭐라고요? 뭐라 했어요? 예, 도시생활? 띠어는요? 정선택은? 도로가? 아니, 도생이 뭐냐고. 도로 생각하자. 그래도 역시 큰 동네 사니까 좀 낫구만, 그래도. 부산 살아가지고. 도생이 뭡니까 하면, 보면서 도시생활 그랬죠, 도시생활. 예, 도시형 생활주택. 도시형 생활주택, 그걸 두 글자로 써서 뭐라고? 도생. 그래서 제가 그 친구 보고, 도생, 그러고 다니니까는 뭔 줄 알겠지. 도생은요,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 안 되니까 좋아요. 저는 그 말을 이해를 못 하겠어요. 도생이 분양가 상한제 적용 안 받으니까 좋은 거냐? 분양가 상한제 적용 받는 게 좋은가, 안 받는 게 좋은 거예요? 수요자 입장에서, 수요자 입장에서는 분양가 상한제가 좋아요? 분양가 상한제 아닌 게 좋아요? 분양가 상한제가 훨씬 좋지. 분양가 상한제가 왜? 싸게 분양. 분양가 상한제는 싸게 분양한다고. 분양가 상한제가 아니면 비싸게 분양한다고. 근데 도생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안 받으니까 좋아요. 도대체 무슨 말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분이. 자, 이번에 어필 때 들어가는데, 세종시에 제일 처음에 투기꾼이 들어올 때, 전기구 따뜻한 들어올 때, 어필 때 분양하니까는 600대 1 나왔어요. 경쟁률 600대 1. 그러니까 실장도 출근 않고 오늘 거기 갑니다. 갔다 오세요. 갔다 왔죠? 갔다 왔으면 으씨 이러고 다니는 거예요. 뭐 씨 이러고 다니니까 왜 그래요? 무슨 일 있어요? 그랬더니 어이씨 하나도 안 걸리네. 그래서 몇 개 넣었는데요. 교수는 60개나 넣었는데 어떻게 거기서 하나도 한 개도 안 걸렸다고. 그래서 그러면 경쟁률 얼마 나왔대요? 그러니까 하는 얘기가 600대 1 나왔대 이러는 거예요. 600대. 안 걸리는 게 정상이지. 600개 넣으면 하나 걸리는데 너는 60개밖에 안 났지. 60개밖에 안 걸리는 게 정상 아닙니까? 정상이죠. 그러면 600대 1 나왔으면 이거 피가 생겨 안 생겨요? 엄청나게 생기겠죠. 그리고 이틀 있으니까는 실장한테 전화가 왔어요. 60개 넣었으니까 전화 와가지고 혹시 이거 분양 받을 생각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실장이 왜요? 나는 한 개도 당첨 안 돼. 왜요? 그랬더니 아니 몇 개 남았대요. 몇 개 남았다고 말이 돼요? 몇 개 남았대요. 말 돼야 안 돼요? 말 되지. 왜 말 돼요? 600대인데 이 600명 중에서 실수요자가 몇 명이냐?
실수요자 넣고 전부 다 누구 와가지고 우리가 말하는 투기 중에서 누구요? 여기만 대한민국의 떴다방만 다 와가지고 50개, 100개, 200개 왕창 집어넣어가지고 하다 보니까 떴다방만 다 오니까 이 사람들 해가지고 딱 당첨되면 순간 피부째 팔아야 되는데 딱 분위기가 실수요자가 없는 게 실수요자가 실수요자가 있어야 피가 생기지 떴다방만 있으면 뭐 할 거야 그거. 당첨되고 계약을 안 써버린 거예요. 당첨되고 계약서를 써야 되는데 계약책이라는데 계약책을 한다? 안 한다? 그건 뭐예요? 미분양이지 미분양. 그러니까 당첨됐다고 분양권이 생겨요. 당첨되면 그때는 당첨권이에요. 당첨권. 계약서 쓰면 그때 뭐예요? 그때 분양권이에요. 분양권. 그때부터 분양권.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정비사업 하는 사람도 분양권이 아니고 뭐라고? 입주권. 이건 입주권. 내가 내 건물 철거하고 내가 다시 들어간다고. 이건 입주. 이거는 뭐라고? 분양권. 이거는 뭐라고? 당첨권. 당첨권 팔아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분양권 팔아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합법적인 거냐? 불법적.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편법이냐? 불법. 이걸 따지다 보니까 이거를 갖다가 합법적인 건 관계없는데 이걸 불법으로 하다 보니까 무슨 얘기냐? 전매 제한 계획, 전매 제한. 나중에 배웁니다. 전매 제한 기간 내에는 하면 안 되는데 이때 해야 돈 되거든요. 우리 입장에서는 중개업 입장에서 합법적으로 별 돈이 안 되니까 이것은 전매 제한 기간이 몇 년짜리냐? 전매 제한 1년짜리 1년. 딱 당첨됐다. 당첨 계약서 썼다. 분양권이잖아요. 계약서 쓰고 계약서 피가 얼마 생겼다? 3천 생겼다. 3천. 그러면 당첨된 사람이 계약금만 내고 어쩐다고 3천 얹어가지고 팔 수 있잖아요. 팔면 우리가 뭐 하니까 중개하니까 이거 팔면 돼야 안 돼요? 안 되는데 사무실 유지비를 내야 되니까 할 거 아닙니까? 한 개당 얼마 받고 보통 한 200, 300 받고 하거든요. 이거 해가지고 중개했다. 누가 이거 분양권 누가 가지고 있냐? 갑이 가지고 있다. 누구한테 팔았다? 을한테 팔았다. 그러면 명의 변경이 돼야 하는데 1년 동안 안 돼요. 1년 지난 다음에 우리는 갑 데려가고 을 데려가지고 건설에서 찾아가지고 1년이면 전매제한 풀렸으면 찾아가가지고 명의 바꿉니다. 그 사유를 주면 돼요. 사유를 갖다 1년 내에. 1년이 딱 지나면 이걸 갖다 해주면 되는데 이 전매 제한 기간 내로 할 수 있는 방법이 7가지 있어요. 7가지가 아닌 상태로 하려고 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근데 불법으로 해가지고 자 우리가 중개했습니다. 수수 300 받고 자 갑이 을한테 넘겼어요. 피 얼마에? 3천에. 그러고 난 다음에 몇 년 뒤에 넘긴다? 1년 뒤에 넘긴다. 1년 뒤에 가서 보니까 피가 얼마 돼? 피가 1억 5천 됐어. 1억 5천. 그럼 우리가 갑이다 그러면 넘겨 안 넘겨? 안 넘기지. 을은 받아야 안 받아요? 받아야지. 길수 받아야지. 우리는 우리 어떻게 해야 돼? 이쯤 돼버리면? 이제 300 받고 이제 걸쳐 미친다면 얘는 어쩐다고 이거 법에 어긋난 행위니까 나 이게 취소할 거야. 이러고 나오면 이 행위 자체가 법에 어긋난 행위가 된다고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게 되면 하지만 안 했으니까는 얘도 처벌받고 얘도 처벌받고 처벌받아도 나 안 한다니까 나오고 처벌받고 내가 안 한다니까. 이러면 피가 지는 거고. 자, 1년 뒤에 넘겨야 되는데 1년 뒤에 가니까 마이너스 2천 돼버렸어요. 얘 받아요 안 받아요? 안 받는다니까 이제. 어쩐다고 포기하는 한이 들어도 안 받아요. 이래서 골치 아픈 거예요. 이랬을 때 우리는 이 계약을 어떻게 써야만 합법적으로 내가 피해를 안 보고 꼼짝 못해서 뺏어줄 거냐. 꼼짝 못하고 받아야지. 처음 약속 들어. 얘는 무조건 넘겨줘야 되고 무조건 받아야지. 어떻게 할 거냐. 이런 것들을 나중에 시험 끝나고 난 다음에 좀 배워야 돼요. 저거 시험에 안 나와요. 시험에 안 나니까 말해봤자 의미도 없어요. 합격하고 난 다음에 공부 다시 합시다. 라고 얘기하면 한 명도 안 와요. 합격하고 난 다음에. 그렇게 해서 저는 사고 터지고 걸린 다음에 터지고 난 다음에 전화 와서 교수님 어떻게 합니까? 깝깝하지. 그때 가서 그럼 깝깝하지. 그러니까 시험 끝나자마자 딴 거 하지 말고 이런 교육 다시 받아야 된다고. 실무적인 교육 좀 다시 받고 실무 교육 다시 받고 제가 실무 교육 한다고 영등포에다 실무하고 만들어놨어요. 저런 것만 하려고. 여기는 일단 합격하기 위한 학원이고 합격했으면 저런 걸 배워야 되니까 그냥 가서 해가지고 300 받을 때는 뿌듯하고 좋았지만 나중에 제가 사고 터져봐요. 골치 아프 저쯤 되면은. 사람 머리가
뭡니까? 검은 머리가 뭐가 된다고 갑자기 팥불이 되면 거짓말이 아니에요. 돈 많이 번 사람들은, 중개에서 돈 많이 번 사람들은 전부 다 머리가 허해져요. 돈 많이 번, 거짓말이 아니에요, 그것은. 빨리 많이 번 사람은 순간 머리가 하얘진다고, 나중에 가서 보면. 그래서 저런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반드시 시험 끝나자마자 그 다음날부터, 그러니까 토요일날 시험 보고 딱 일요일 하루만 건배, 이거 하고, 월요일부터는 전부 다 영등 부어가지고 교육들을 교육. 한 달 동안 해가지고 파트별로 교육을 다 해야 돼요. 주택은 어떻게 하고, 분양권은, 분양은, 상가는, 공장은, 토지는, 블로그는, 이렇게 해서 8개 파트 분양, 8개 파트. 신도시에서는 뭘 할 것이고, 전문가들이 나와가지고, 여기서 말하는 전문가는 강의하는 우리 같은 사람이 아니고, 15년, 20년 중개업 하고 있는 현장 소장이 나와가지고, 이거는 이렇게 합니다. 그런 가게는 절대 동강을 안 찍어요. 동영상 찍으면 되겠냐고. 법을 갖다가 위법행위 하는 것이 아니고 법망을 피해가는 방법. 하여튼 이거 법에 어긋나진 않아요. 근데 여기서 이렇게, 자, 도로 이렇게 있습니다. 자, 오늘 여기서 음주 단속합니다. 도로가 이것밖에 없냐? 아니, 여기 가야 돼요. 한 단 했네? 이렇게 돌아가는 방법이 있다니까. 하면 안 되겠지만. 그러니까 저런 것은 동강으로 태울 수가 없는데 꼭 분입하면 못하고, 교수님이 동강을 안 해줍니까? 꼭 이런, 동강으로는 못해요. 동강으로는. 동강하게 되면 어린이날 그 노하우가 안 나와요. 동강. 합격하고 난 다음에 반드시 다시 모입시다. 모여서 저런 교육 좀 받아야 돼요. 관리처분계 인가, 정비사업은 무슨 말 쓰지 말라고요? 분양이라는 말 쓰지 말고 뭐라고요? 입주작이 확정됐다. 입주작이 확정됐으면 비로소 여기서 이제 사업이 시작됩니다. 사업시에. 자, 정비사업하면 건물 놔두고 해요? 철거하고요? 철거하고. 주민이 거기서 앉아있는데 가서 막 철거하죠? 나가라 그래야죠? 먼저 뭐 주고, 이주시키고, 그리고 건물 철거하고, 이주하고 철거하고, 그리고 이제 공사합니다. 공사 끝났습니다. 준공 인가 받습니다. 준공 인가 받고, 마지막으로, 자, 관리층 분양계획 내용대로 뭘 해야지 이제 분양처분해야지. 옛날에는 분양처분이라는데 지금은 분양처분이 안 그러고, 분양처분 안 그러고 지금은 이전고시예요. 이전고시. 분양처분 그 말 대신에 이전고시. 이전고시가 뭐냐? 잘 봐요. 갑의 원래 권리가 어디다? 101동 101이죠. 101동 101에 대한 권리를 어디로 옮긴다? 103동 104. 옮긴다고 뭐예요? 이전. 옮겼다는 거 알린다 뭐예요? 고시. 그래서 이걸 보고 우리가 이전고시. 이전고시란 이전고시. 이렇게 해서 정비사업이 저기보다 약간 좀 복잡하죠? 이 순서대로 가는데 저쪽보다 좀 더 쉽나요? 제가 봤을 땐 저쪽보다도 이 신개발보다는 이쪽이 좀 더 복잡할 것 같은데 지금 뭐 개념이 없어요. 신개발도 모르겠는데 재개발 집어넣는 그런 건지 모르겠고. 근데 중간 과정에 중간 사이 떼는 것은 뭔가 더 쓴다는 얘기요. 이게 정비사업인데, 자, 65페이지 정비사업의 1번이 뭐라고? 주거환경 개선. 2번이 뭐라고? 재개발. 3번 재건축. 다시 여기. 재건축은 복잡해. 재건축은 여기 하나 또 들어온다고. 재건축은 우리가 아파트 재건축할 때 현수막이 툭 하면 걸려. 현수막에 경축 해가지고 정비구역 지정 확정, 경축, 안전진단 실시 확정, 경축, 조합 설립 인가, 이런 게 막 붙는다고. 그러면 여기에 경축에서 뭐가 먼저 붙어야 되냐 그러면 안전진단 실시 확정, 이게 제일 먼저 붙어야 된다고. 그래서 안전진단은 재건축입니다. 재건축 뭐 해야 된다? 안전진단 해야 된다. 자, 제일 먼저 뭐하고? 기본계획. 안전진단은 재건축 단대는 아니에요. 재건축. 자, 기본계획, 안전진단, 정비계획 만들고 구역지으면 정비사업 시행자인데, 정비사업은 거기 1번이 주거환경 개선이고 5번이 주거환경 관리요. 주거환경 개선, 주거환경 관리 빼고는 누가 합니까? 조합이에요, 조합. 조합을 만들면 먼저 추진위원회 그러면 여기서 먼저 뭘 만든다? 추진위원회 만들고, 추진위원회가 조합을 만들어요, 조합을 만들고, 조합이 누구 데려온다? 시공자 선정하고, 그러면 이 조합이 누구라고? 시행이 누구하고? 시공자하고 둘이서 사업계획서 만든다고.
사업시행 인가가 나오면 바로 사업시행 그러지 말고 분양신청 받고 분양계획 만들고 사업시행 그리고 준공인가 이전고시 순서가 시험에 나온다고 순서가. 올해 27일에는 뭐가 나왔냐? 준공인가 이 안에 순서를 갖다 하나 둘 셋 해가지고 순서가 옳은 것은 이러고 물어본 거예요. 신도시는 아직까지 순서 찾는 문제가 안 나오는데 재개발은 순서가 은근히 나온다고. 그러니까 이 부분을 갖다가 이 부분 순서를 갖다 좀 암기해서 안 되고 이해해야 돼. 이해. 순서를 이해해야 됩니다. 강의 노트 보면 순서대로 똑같이 그려놨으니까 강의 노트가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구입은 하고 그 학원에서 그거 팔아도 돈 안 남아요. 학원에서는 저런 것은. 또 사라 그러네. 또 돈 얘기. 학원에서 돈 얘기하는 게 너무 민감해. 돈 얘기하는 게. 또 돈 그러지 말고 사기 싫으면 안 사도 관계없어요. 본인이 따라서 다 써야 돼요. 다 쓰면 뭔 말 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사서 보는 게 훨씬 더 편할 겁니다. 자, 그럼 시작합니다. 이제 1번 목적, 시험에 안 나온 게 X, 2번 영어, 정비교 안 나온 게 X, 2번 정비사업입니다. 정비사업은 뭡니까? 정비사업. 정비사업이 뭡니까? 그러면 뭡니까? 신도시 만드는 사업이지. 근데 정비사업은 어떻게 합니까? 물어보면 그 정비사업의 종류 6가지를 좀 잡아야 되는데 정비사업은 여기를 보세요. 여기가 이렇게 구도시 있습니다. 구도시. 신도시가 아니고 구도시입니다. 구도시. 이쯤에서 이렇게 구도시가 있는데 우리가 앉은 이 위치가 딱 좋아요. 여기가 구도시. 조금만 더 가면 귀신 나온 건물도 있고 방치해가지고 없어야 되는데 이런 구도시, 이런 특정적이 도시가 형성된 지 너무 오래돼가지고 도시가 형성된 지 너무 오래되니까 옛날 도시는 도로폭도 좁고 주차장은 없고 차가 없으니까 공원도 없고 그런 걸 우리가 뭐라 그래요? 기반시설. 기반시설이 어쩌고 너무나 열악하고 건축물이 지은 지 너무 오래됐으니까 기존에 있던 건축물이 너무나 노후하고 불량하다. 이러다 보니까 도시의 이 특정적이 이제 도시로서 기능이 점점점 상실돼 갑니다. 도시 기능이 상실된다. 상실된 도시 기능을 뭐 합시다? 회복하기 위해서 사업을 합시다. 그래서 이 사업을 보고 우리가 뭐라 한다? 정비사업입니다. 정비사업. 그러면 이제 이런 지역을 갖다가 뭐로 지정하고 여기를 갖다가 정비구역을 지정하고 뭐 하자고? 정비사업을 하자고. 그러면 정비사업을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서 도시 기능을 회복시킬까요? 그러면 아주 간단해요. 열악한 기반시설. 기반시설이 열악하니까 다시 뭐 하면 되고? 정비하면 되고. 건축물이 노후 불량하니까 건축물 어떤다? 철거하고 다시 짓는다? 개량한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정비사업 이거. 정비사업을 기반 정비하고 건축물 개량해가지고 도시 기능을 회복시킨다. 이게 뭐라고? 정비사업이에요. 정비사업. 딱 두 가지요. 뭐하고 뭐 한다? 기반 정비하고 건축물 개량한다. 도시 기능 회복시킨다. 이게 정비사업인데 이 정비사업에는 첫 번째 종류가 뭐가 있냐 그러면 주거환경 개선사업. 명칭 빨리 하면 명칭 암기해야 됩니다. 첫 번째 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주거환경 개선. 자,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자, 첫 번째 읽어봐요. 도시 저소득 주민이 집단 거주하는 지역으로 정비 기반시설이 극히 열악하고 노후 불량 건물이 과다하게 밀집된 지역에서 주거환경 개선한다. 저소득, 고소득, 저소득. 기반시설이 봐요. 그러면 책 보지 말고 칠판만 칠판. 기반시설이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극히 열악입니다. 그냥 열악이 아니고 극히 열악하고 노후 불량 건축물이 과다하게 밀집된 지역에서 주거환경 개선한다. 이게 주거환경 개선 사업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뭔가 사업을 할 때는 뭔가 행위를 할 때는 학원에 나온다. 학원에 왜 나올까? 1년 뒤에 뭐 생긴다? 증 생긴다. 증. 그거 뭡니까? 내가 벌어들인 수익. 1년 동안 돈 낸다. 뭡니까? 비용. 그러니까 수익하고 비용 비교해서 이 구조가 나왔을 때 사업을 하는 게 이 구조. 이 구조 나오는데 수익이라고 하는 것은 정비사업에서 나오는 수익은 딱 하나입니다. 뭡니까? 분양대금입니다. 분양대금. 아파트를 지었든 상가를 지었든 분양대금. 분양대금이 얼마 나왔냐? 100원 나왔다. 건물 지어서 분양한 게 얼마 나왔다? 100원. 그러면 비용은
비용은 뭐 있을까요? 첫 번째, 건축물 개량하고 두 번째, 기반 정비. 이거 아닙니까? 기반 정비하고 건축물한다. 건축물 다시 지을 때 얼마 들어간다? 50원 들어간다. 그러면 기반 시설 정비할 때 얼마 들어갈까요? 네, 이런 거는 정해져 있는 고정비. 기반 시설 이제 변동비가 되는 거요. 변한다 이게. 기반 시설 여기는 기반 시설이 극히하라 가죠. 극히하라. 기반 시설이 극히하라 가면 많이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기반 정비할 때 주거 환경 개선 사업은 기반 정비할 때 한 60원 들어간다. 구조가 얼마 나와요? 110원이죠? 얼마라고요? 100원이죠? 사업해요, 못해요? 하기 힘들어요. 근데 거기는 누가 살아요? 저소득, 고소득, 저소득. 그 사람 뭐 하라 그러면 내가 무슨 사업하냐고 어느 지금 내가 일당 벌기도 바쁜데 한다고 안 한다고? 안 한다고. 못 한다고. 그러니까 이 사업은 누가 하냐? 이 사업은 주체가 시장구수예요. 시장구수가 직접 나선 거예요. 그러니까 도시 중에서 가장 안 좋은 상태가 주거환경 개선, 주거환경 개선. 두 번째, 주택 재개발입니다. 주택 재개발 사업은 기반시설은 열악하나, 책 보고, 기반시설 열악하나, 열악입니다, 열악. 노후 불량 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 개선이요. 포인트는 뭐라고? 열악. 그러면, 자, 재개발은 극히 열악 아니고, 열악. 그러니까 한 40원 정도 되겠네. 그러면, 자, 50원, 40원, 90원이죠? 얼마? 10원 이익이 남네? 그러면 공사를 하겠네. 그래서 이거는 누가 하냐면 주민이 합니다. 주민이 뭔 말이냐? 소유자들이 모여서 조합을 만들어서 주민이 한다. 주민이. 세 번째, 재건축. 주택 재건축 사업은 기반시설은 뭐 하나? 양호. 노후 불량 건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그래서 재건축은 대부분 아파트 단지 대부분 재건축 주로 아파트라고. 기반시설은 양호하나 노후 불량 건물 밀집. 그러니까 어차피 이게 정해져 있는 거고. 자, 재건축은 기반시설이 양호하다니까 10원밖에 안 든다니까 그럼 얼마네? 60원에. 이익이 나야 안 나요? 당연히 이익 나지. 그러니까 재건축 누가 한다고? 당연히 주민이 해야지. 주민이. 이렇게 해서 주거환경 개선, 재개발, 재건축 이 사업이 뭐냐? 이 사업이 주거환경 개선 사업이요. 이 세 개를 묶어서 뭐라 한다? 주거환경 개선한다. 주거환경 개선. 네 번째가 뭡니까? 네 번째가 도시환경 정비 사업인데 도시환경 정비 사업은 기반시설 상태가 아니고 어디서 하는데 물어봐요. 어디서 하는데? 상업이나 공업지역에서. 하는데 상업적, 공업적. 지금 우리가 앉아있는 이런 데가 무슨 지역이라고요? 여기 바로 옆에 지금 뭐가 있으니까 시장이 있으니까 이런 땅이 대부분 상업적. 이런 라인이 상업적. 많이 쓸만 됐잖아요. 다시 해야지 이쯤 되면은. 그러니까 상업, 공업지역에서 다시 하는 거. 이게 도시환경 정비 사업인데 도시환경 정비 사업은 주거환경 개선이 아닌 것은 도시환경 개선한다고. 그래서 제일 처음에는 정비 사업이 4개 있어요. 4개 있어가지고 법명칭이면 법명칭 뭐라고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이다.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이렇게 해서 법을 만들어놨다. 이렇게 해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이렇게 해서 법 만들어놓고 정비사업은 이렇게 정비사업 하는데 우리나라 재개발 재건축은 언제 좋았냐 그러면 재개발 재건축이 좋을 때가 2002년입니다. 분위기 좋을 때 2002년 이때부터 해가지고 재개발 재건축이 가격이 상승한 거예요. 우리 동네 재건축합시다. 분야에서 나서가지고 우리 동네 재건축하자. 저기 재건축하니까 뭐 얼마 뛰더라. 우리도 재건축하자. 바람만 싹 잡으면 입수이 되면 500 올라요. 한 달 지나면 2000이 올라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2002년, 2003년 엄청 올라간 거예요. 여기서부터 해가지고 그 전까지는 별볼이 없었고 여기서부터 이제 엄청 오르기 시작하는데 그 전에는 IMF 탈피하는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쭉 올라가다가 언제 가가지고 이게 언제가 피크였냐? 2008년에 뭐가 터졌어요? 미국에서? 예. 리먼 사태 터지다 보니까 우리나라 전 세계적으로 다 문제 생겼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까지 올라가는 듯 하다가 떨어지는데 급격하게 떨어져가지고 뚝 떨어져가지고 자, 이 선이 지금 이 선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 선 위에 있다 그러면 주택가격이 위에 있다 그러면 이익이 나는데
밑으로 가면 뭐가 나요? 이게 손실이 나요. 근데 2008년 가가지고 뚝 떨어졌다, 한 방에. 뚝 떨어지니까 여기서 사업하면 손실 나였나? 손실 생겨, 손실이. 손실 생기는데, 그러다 보니까 손실 난 상태에서 이 구조가 되면 사업을 한다고 안 한다고? 안 한다고. 이게 문제가 생겼다, 그제? 주택가격이 뚝 떨어진 거예요. 주택가격이 뚝 떨어져 보니까 재개발 하긴 해야 되는데, 재개발 할 때는 내 주택가격이 여기 있을 때는 내가 집 재개발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몇 평이냐? 15평짜리 빌라 가지고 있다, 빌라 가지고 있는데, 이 시점에서 재개발 했다 그러면 32평짜리 아파트 받고 플러스 한 현찰로 5천 정도 받았다고. 돈 남으니까. 이때 당시는. 근데 이게 이 밑으로 뚝 떨어지니까 이 시점 가다 보니까 여기서는 15평짜리 뭐 주고 빌라 주고 얼마 내야 돼요? 한 1억 7천을 갖다가 추가 부담금이 1억 7천 정도 내야 된다고. 이래니 사업해 못 해요? 못 해야지. 그러니까 어떤 도시 가서 보게 되면 현수막을 쫙 걸어놨어요. 크게 해가지고. 재개발하는 데 가서 보면 뭐라고 써놨는가? 내 집 주고 1억 7천이 웬 말이냐? 032 땡땡땡 땡땡땡땡. 무슨 얘기요? 못 믿을 것 같으면 전화 한번 해보라고. 말이 맞느냐 틀리냐. 이쯤 되니까 이제 사람들이 사업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기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여기서부터 2008년 이후로 이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다 보니까 뭐가 문제가 생겼냐?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누가 사업을 했어요? 시장 건수가 멈춰요 안 멈춰요? 안 멈춰요 이 사람들은. 두 번째, 재개발은 누가 한다? 주민이 한다. 근데 사업했다 이익 난 손실 난다? 손실 난다.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여기는 이제 사업이 전부 다 수도. 재건축은 누가 한다고요? 주민이 하는데 재건축에 있는 사람들 소득 수준이 재개발 주거환경에 비해서 소득 수준이 높아요 낮아요? 우리나라 단독에 사는 사람이 잘 살아요? 아파트 사람이 잘 살아요? 저기 한남동 같은 데는 단독이 훨씬 잘 살겠지만 그런 특이한 케이스 빼고 정상적인 아파트가 비싸잖아요? 근데 문제는 여기는 주로 아파트니까 소득 수준이 좀 높다고 경제적 여유가 있는 사람들고 그렇게 했을 때 재건축은 그렇게 큰 돈 많이 안 드는 재건축은 그러니까 여기는 그런 대로 유지가 되는 거예요. 도시환경 정비 사업은 지금 우리가 밟고 있는 이 땅은 한 평당 30만 합니까? 밑에 들어서 사장님 쫓아올 거예요. 지금 뭔 소리 하고 있냐고. 얼마 한다고? 예? 예, 몇천. 이것도 전국방송 드리니까 한 7천 나지 7천원. 평당 7천 한다 7천. 7천원이 7천만 원. 평당 7천만 원이다 그러면 이 사람이 돈이 있어요 없어요? 있다니까. 가진 게 돈밖에 없다니까. 그러니까 여기는 멈춘다 안 멈춘다 안 멈춰. 이것도 주민이 하는데 안 멈춘다고. 뭐가 문제냐? 얘가 문제가 된 게 얘가. 전국에 있는 재개발이 거의 다 멈춰버린 거예요. 수도업해가지고 나중에 또 가면 괜찮은데 수업 시간에 그 사탕 까는 게 아니에요. 뽀샤뽀샤 하면 안 돼요. 첫날이니까 봐주고. 그러니까 다음부터는 쉬는 시간에 컵에다 사탕 다 까놓고 있는 컵에다가 먹는 거 뭐라고 하네. 재개발이 멈추니까 이제 어떻게 멈춰만 있으면 괜찮은데 주민들이 어쩐다고? 하지 말자고 이제 아예 하지 말자니까 주민들이 하도 하지 말 떠들이대니까 여기다 뭐 했다고? 정비구역을 지정하고 정비 사업을 하려고 했는데 법을 개정해서 주민들이 원하니까 하지 맙시다. 정비구역 해제라는 제도가 나온 거예요. 해제한다. 여태까지 잘 나갔으면 그때 당시 해제라는 게 없었어요. 지금 밑으로 가니까 법 개정 정비구역 해제하니까 하지 말자. 그래 하지 말자. 원하면 안 해야지. 그래가지고 정비구역을 해제시켰어요. 해제시키니까 건물들이 거의 쓸어가다가 해제되니까 정신 차리고 일어납니까? 없던 도로가 갑자기 생깁니까? 여기는 어때요? 점점 더 슬럼슬럼한 데가 결국 망하는 거지 여기는. 이걸 갖다가 주민이 돈이 없어 못하는데 그럼 국가도 바라볼 겁니까? 이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국가는 여기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수립할 거냐는 얘기요. 그래서 5번이 옵니다. 5번. 그래서 5번. 5번은 뭐가 있어요 이제? 주거환경관리 사업입니다. 주거환경관리. 주거환경관리는 어디서 오냐? 위에 있는 잘 봐요. 위에 있는 4개가 정비구역이 해제가 되면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주거환경관리가 그 다음에 가는 거예요. 근데 해제되는 건 얘 말고는 거의 없어요. 재개발 말고는. 주거환경관리가 가가지고 주거환경관리 읽어보면 단독 다세대가 밀집한 지역에서 공동 이용시설 확충하고 기반적 해가지고 새로 주거환경 정비한다. 이러고 나오는데 이거는 누가 하냐? 이거는
주체가 시장군수. 무슨 얘기냐 그러면 이런 얘기요. 자, 여기에서 우리가 재개발 하지 말자. 왜요? 남는 게 없으니까. 손에 들어가니까. 그러면 이 건물을 다시 짓고 분양되면 이거다 했을 때 예를 들어서 이게 되는데 이제 여기서는 이 지금 재개발할 때 기반시설 많이 들어가고 건물공사 다시 해서 분양해야 되는데 내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가격이 너무나 다운되다 보니까 안 된다고. 그래서 뭐라 하냐? 그럼 분양 이거 하지 말, 이거 안 하면 되지, 안 하면 되지. 이거 하지 말고 뭐라 하냐? 자, 이것도 하지 말고 이것도 하지 말고 뭐만 한다? 이것만 하자. 그러면 기반시설이 도로 부족한 건 어떻게 하고 이거는 내가 할 테니까 시장 군수가 해줄 테니까 주민들은 뭐 한다? 자기 건물에 이제 자기가 한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조합 안 만들어요. 아파트도 안 나와요. 이 건물 한 동 철거하고 본인이 다시 철거하고 다시 아니면 니모들이 하든가. 그러니까 이 건물 주인한테 자 이제 도로정비 시작이 내가 할 테니까 공원도 내가 주최 내가 할 테니까 건물은 본인들 스스로 하세요. 그러니까 건물 주인이 돈이 없는데 시장이 돈이 없는데 시장이 뭐라고요? 빌려줄게. 장기 재료를 빌려주면 한다. 그래서 나온 게 뭐가 나왔어요? 주거환경 관리입니다. 관리. 1번은 뭐라고? 주거환경 개선. 5번 뭐라고? 주거환경 관리 헷갈리면 안 돼요. 이렇게 하면 되겠지 했는데 그래도 이제 경기가 별로 안 좋으니까 안 돼요. 잘 안 돼요. 생각같이. 그래서 뭐라고 하는가? 아, 정비사업이 잘 안 되네. 빨리 해야 되는데 맨 신도시만 만들지 말고 구도시 정비해줘야 되는데 구도시. 잘 안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그러면 생각을 우리가 좀 달리하자. 생각을. 자, 이게 지금 한 블럭이요. 여기 몇 세대요? 60세대, 몇 세대? 70세대, 50세대, 80세대. 이 블럭 싹 다 몇 세대? 이 블럭 싹 다 하면 260세대. 이 블럭 싹 다 하면 260. 싹 다 얼마? 260. 다 더면 얼마? 780. 여기다 곱하기 2배 합시다. 2배. 2배 진 얼마? 1560세대. 780을 철거하고 몇 세대 된다? 1560세대 짓는다. 이거하고 이 사업하고 자, 이 블럭 하나 50세대만 철거하고 다시 하자. 더블로 2배 얼마? 100세대 한다. 어느 게 더 경쟁력이 있을까요? 한 블럭만 철거해서 다시 해가지고 50 철거해서 100 짓는 거하고 이 크게 잡아가지고 780 철거해가지고 1560 짓는 거하고 어느 게 경쟁이 있을까요? 그러면은 간단하게 자, 우리가 아파트 분양받을 때 100세대 분양받을래요? 1500세대 분양받을래요? 1500세대 받으면 뭐 더 있습니까? 네, 간단하게 관리소장이 100세대 관리소장님 몇 분이 있어요? 1명. 1500 몇 명 있으면 1명. 소자가 1명인데 월급을 100명이 주는 거하고 1500이 주는 거하고 관리비가 싸다 훨씬 싸요. 혹시 아파트 사람 손 들어보세요. 아파트 사는 분. 그 아파트 수영장 따로 있나요? 그것도 없어요. 농구장 있습니까? 그것도 없어요. 도서관 있습니까? 그것도 없어요. 그럼 이 아파트는 500세대가 안 돼요. 500세대 넘어가야 자체적으로 도서관도 있고 농구장, 운동실도 있고 해놓거든요. 아파트는 우리나라 주택 건설 기준에서 100세대, 300세대, 500세대, 1000 여기 따라서 100이면 노인정이 들어가요. 300이면 노인정이 있다 휴게소 추가로 들어가는 거예요. 500이면 이거 추가하니까 많아지면 많을수록 된다고 좋다고. 그러니까 대부분 정비사업은 조금 하는 것이 아니고 많이 한다고 많이 하다 보니까 비용도 많이 들고 기간도 길고 그러다 보니까 사업이 안 된다고. 그래서 어떻게 하냐. 사업이 안 되니까 지금은 이것만 해요. 이 블럭만 잡아서 이 블럭만 하러 가자. 그 대신 이 블럭 하니까 안에 도로 있어요? 없어요? 없죠. 기반시설 하지 말고 뭐만 하고 건축물만 합시다. 건축물만. 이 블럭 잡았어. 여기도 이 블럭만 잡아가지고 이 블럭만 조금씩 하자고. 그러면 기반시설 아까 했죠. 아까 건축물 계량하고 기반 공사인데 이게 안 들어간다고 그러면 이것만 들어가면 되지 않겠냐는 얘기요. 이래서 나온 게 도로로 둘러싼 일단의 구역을 뭐라 한다 우리는? 가로교. 그래서 뭐라 만들었어요? 가로주택 정비사업. 소규모를 한다. 소규모를 조금씩. 가로주택 정비사업 한다. 가로주택 정비사업은 정전 가로를 유지하는 거야. 정전 가로 유지하면서 도로 그대로 놓고 도로 확장을 이 말 안 할 테니까 정전 가로 유지하면서 건축물 어쩐다? 개량해가지고 주거환경 개선하겠다. 주체는 누가 합니까? 주체는 주민들이 하는 거예요. 주민들이. 그럼 이렇게 되는데
자, 정비사업 하려면 정비구역을 지정을 해요, 안 해요? 물어보면, 봐봐요. 주거환경 개선은 반드시 구역 지정해야 돼요. 재건축은 구역 지정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요. 반드시. 가로일 때 정비사업은 정비구역이란 말 대신에, 정비구역이란 말 대신에 가로구역이다, 이 말을 쓰는 거예요. 그러면 쫙 보면 뭐가 웃기네요? 재건축이 약간 웃겨, 재건축은 구역 지정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 구역 지정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 무슨 얘기냐? 여기에 빌라가 한 동, 두 동, 세 동 있어요. 빌라가 세 동. 몇 동 있다고? 세 동. 처음에 세 동 지었어요. 몇 세대? 8세대. 다 더블 얼마요? 38, 24. 24세다. 빌라가 24세대인데 이거 철가고 다시 하자. 다시. 몇 세대 할 건데 29세대 한다. 몇 세대 할 건데 31세대 한다. 이러면 달라지는 거예요. 29세대 한다. 이것은 건축법에서 건축 허가 받아가지고 31세대 한다. 이것은 도정법에서 재건축 사업이요. 도정법에서 무슨 사업이 된다고요? 재건축. 그러면 이 빌라 3동 있는데 24가구 철거해서 31가구 지으려고 여기를 갖다 정비구역 지정합니까? 안 한다는 얘기요. 다른 데는 그런 게 없는데 재건축은 아주 소규모 재건축이 있으니까 재건축은 정비구역 지정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 이렇게 알아놔야 돼요. 여기까지 내용을 좀 알아야 됩니다. 자, 그럼 다시 갑니다. 다시 정비사업이란 정비사업, 도시기능회복사업입니다. 그래서 도시기능회복하기 위해서 정비구역 또는 가로구역에서 가로일 때 정비사업 무슨 구역? 가로구역. 나머지는 정비구역. 그래서 정비구역 가로구역에서 기반 정비하고 건축물 개량 건설한 사업이다. 다만 중요. 재건축은 정비구역이 아닌 구역에 시행하는 사업을 포함한다. 무슨 얘기라고? 재건축은 정비구역 지정 안 하고도 할 수 있다. 65페이지 2번 용어의 정의에서 양가로 2번 지금 정비사업이에요. 정비사업. 동그라미 1번 주거환경 개선 포인트 3개 하나. 저소득지면 둘. 극히열악 셋. 주거환경. 재개발은 포인트 2개 있어요. 열악 주거환경. 재건축도 2개요. 양호 주거환경. 도시환경 정비사업 2개. 상업공업에서 도시환경. 주거환경 관리 단독 다세대 밀집 주거환경. 가로일대 정비 종전가로 유지하며 주거환경. 그거를 좀 잘 잡아내야 돼요. 시험 문제가 건축물은 선문제가 기반시설은 양호하나 노후 불량 건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 개선하게 시행하는 사업을 도시환경 정비사업에 한다. O의 X요? X다. 그럼 뭐랑? 재건축이다. 그거 해야 돼요. 3번 정비기반시설, 4번 공동이용시설. 정비기반시설은 그냥 기반시설. 도로, 공원 이런 게 기반시설이요. 하나의 도시 전철구는 큰 것들. 도로, 상하수, 공원, 주차장, 공동구. 그 다음에 공동이용시설은 작은 것들. 주민이 공동쓰는 놀이터, 마을에 간 공동작업장. 공원이 커요? 놀이터가 커요? 상식적으로. 공원이 크지. 그러니까 공원은 기반시설, 놀이터는 공동이용시설. 주민들 몇 명이 쓰는가 그 구분 좀 해야 되고. 넘겨봅시다. 넘겨보면 5번 토지 등 소유자 중요합니다. 토지 등 소유자 아주 중요해요. 첫 번째, 자 주거환경 개선, 재개발, 도시환경 하나 빠졌네. 주거환경 관리 4가지. 주거환경 개선, 재개발, 도시환경 정비, 주거환경 관리 사업의 경우에는 정비기관 소유자한 토지 또 건축 소유자 또 지상권자. 토지 소유자 지금 66페이지 66페이지 맨 위에 동그라미 1번 주거환경 개선사업, 주택 재개발사업, 도시환경 정비사업 하나 더 주거환경 관리사업, 주거환경 관리사업 4가지는 정비가 아닌 토지 소유자 또 건축 소유자 또 지상권자 셋을 묶어서 뭐라 한다? 토지 등 소유자. 주거환경 개선사업의 토지 등 소유자가 누굽니까? 그러면 뭘 한다고? 토지 소유자 또 건축 소유자 또 지상권자 셋을 묶어서 토지 등 소유자한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 가로일대 정비사업은 가로구역 소유자 토지 소유자 또 건축 소유자 또 지상권자. 근데 2번은 완전 달라요. 재건축은 기역 정비구역 는 정비구역 아닌. 이해해야 돼요. 재건축은 정비구역 지정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 그래서 기역은 정비구역 지정했다. 그러면 정비구역은 건축물 떠가 아니고 및 부속 토지 소유자.
두 번째, 정비계획이 아니게 소유자, 주택 및 부속토지 소유자와 부대 복리시설 및 부속토지 소유자. 재건축은 반드시 토지하고 건물을 동시에 가져야 소유자예요. 재개발은 토지 따로 건물 따로 가져도 뭐가 되는데 소유자가 되는데, 재건축은 반드시 토지만 건물만 가지고 있으면 소유자 안 된다고. 토지하고 건축물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자만 소유자다. 아주 중요한 얘기예요. 나중 가면은. 그 다음에 6번 주택단지입니다. 주택단지 써요. 주택 옆에다가 아파트 단지. 주택단지 옆에다가 아파트 단지 써놓고 또 써요. 재건축 범위. 재건축을 어디에다 한답니까? 주택단지. 어디가 주택단지입니까? 1번 주택법에 따라 사업계획 승인받아 주택부대 복리건설에 따른 토지. 주택단지는 이것은 주택법 듣고 다시 와야 이해가 돼요. 쉽게 말해 아파트 단지가 주택단지다. 그 정도 말고 넘어갑시다. 7번 주택공사 등 주택공사 등 그러면 토주택공사하고 지방공사 둘을 묶어서 주택공사 등. 도정법은 글자를 줄이고 다 쓰면 너무 기니까. 토지 소유자 또 건축물 소유자 또 지상권자 그러면 너무 기니까 줄여서 토지 등 소유자. 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 쓰기 바쁘니까 지방공사 등이 아니고 주택공사 등 그렇게 쓴다고. 시장우소. 도정법에서 시장군수라면 누구? 특자시 특자도 시군구 줄여가지고 시장우소. 도정법에서 시장우소 그러고 나오면 그게 누구라고?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군구 줄여가지고 시장군수 쓰기를 한다고. 제가 그러는 것이 아니고 법에서 그렇게 했다고. 법에서 그렇게. 그러니까 도정법에서 시장군수 이러고 나면 빨리 해석을 어떻게 한다?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군구다. 기초자치단체 업무를 수행하는 자다. 이렇게 기억을 해야 된다. 자, 문제 1번. 도정법 용어 정의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1번. 건물이 훼손되거나 일부가 멸실되어 붕괴 그 밖에 안전사고 우려가 있는 건물은 노후불량이다. 건물이 훼손, 붕괴, 멸실된다. 붕괴, 멸실되면 당연히 노후불량입니다. 2번 주거환경 개선 사업이란 정비 기반에서 양화나 노후불량금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 개선 말이 돼야 안 돼요? 안 되지. 기반에서 양호 그럼 뭡니까? 재건축 그래야지. 3번 도로 상하수 공원 주차장은 정비 기반이 맞습니까? 맞죠? 도로 상하수 큰 것들. 4번 주택 재개발 사업의 정비기간에 소유한 토지 지상권자는 토지 등 소유자에 해당한다. 토지 소유자 또 건축물 소유자 또 지상권자. 얘들은 토지 등 소유자 됩니다. 5번 건축법에 따라 허가받아 아파트 연립을 건설한 일단의 토지도 주택단지에 해당합니다. 그건 아직 안 배웠어요. 이순환 돌 때 배웁니다. 지금 해봤자 이해 못해요. 2번입니다. 2번 정비 기반 시설에 해당하는 것은 딱 읽고 그 중에서 가장 크게 느껴지는 게 뭐냐? 광장, 놀이터, 타가소, 마을회관, 구판장. 느낌이 광장 이게 컵입니까? 놀이터가 컵입니까? 광장이 컵이지. 광장 그래야지. 나머지 놀이터, 타가소, 회관, 구판장 이것들은 공동 이용시설. 3번 토지 등 소유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는 주거환경 개선사업, 정비기간 소유자, 건축물 소유자 됩니까? 그거 맞히면 보내줄게요. 돼요 안 돼요? 2번 주거환경 관리사업, 정비기간 소유자한 지상권자 되죠? 재건축 정비기간 소유한 건축물 부속토지 지상권자. 아까 재건축에 지상권자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재건축 지상권자 없어요. 안 돼요. 4번 가로혜택 정비사업 가로교에 있는 토지 지상권자 되죠? 5번 재개발 정비에 소유한 토지 소유자 재개발의 토지 소유자는 되고. 그러니까 쉽게 생각해. 원래 토지 등 소유자는 토지 소유자, 건축물 소유자, 지상권자인데 따로인데 재건축은 지상권자 인정이 안 되고 토지와 건물을 반드시 같이 가자. 그렇게 생각하는 게 좋아요. 거기까지 해가지고 일단은 토정법 용어 봤습니다. 토정법 용어 봤으니까 이제 얘부터 시작합니다. 정비 기본 계획부터 시작을 합시다. 언제요? 네, 다음 주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는 토정법하고 건축법 일부까지 하고 그렇게 해야 아마 진도 마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니까 2시 전에는 수업 안 끝난다 생각하고 와야 됩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